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에 네. 대해서 이제 저도 궁금한 건데, 네. 사실 이제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뭐 제 연령대 어른들도 보면은 발음이 되게 안 좋은 분들도 많은데, 네. 일단 아이들은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 발음 문제에 대해서 뭔가 희망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네. 희망의 조언, 제가 또 그렇게 막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막 응원을 해줘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맞아요. 지트쌤, 너무 네, 칼 같아가지고. 네, 좀 네. 소위 T입니다. 네, 그래서 T. 좀 실질적인 조언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음. 좀 실질적인 조언이라면 우선 뭐 발음이 이미 한국어에 맞춰서 굳어져 그쵸. 있는데 이걸 영어에 바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통 간과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가 한국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컴퓨터에 언어 설정이 한국어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어가 아예 깔려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 깔려있지 않은 언어를,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언어를 컴퓨터로 돌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특수 기호들 막 섞이면서 이상한 외계어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영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어떻게든 뱉으려고 하니 이걸 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글로 적어놓은 걸 영어처럼 그냥 따라 읽어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말투처럼 그냥 인토네이션 없이 따라. 네네네네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최대한 한국어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영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소프트웨어 자체를 다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들 흔히 하는 실수가 한국어를 바탕으로 애플, 콜라, 핸드폰, 셀폰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 발음이 개선이 되기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거를 따라 읽는 연습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 할 때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글로 적힌 거를 따라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들린 거를 이게 맞나 싶어도 들린 걸 그대로 따라 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늘지 않을까 하는 말씀 그럼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스피킹에 관한 거는 리스닝을 많이 해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흉내를 많이 내라. 네, 그렇죠. 아이들이 옹알이 하듯이. 네. 그 얘기겠네요. 그러면 뭐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막 쏟아내는 친구들이 네네. 빨리 늘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선생님께서 전공이 한양대 그 국제학부를 졸업하셨어요. 그 국제학을 전공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땐 국제학부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 국제학부에 이제 그러면 현재 뭐 진학을 희망하는 뭐 예비 수험생들도 있고 수험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어쨌든 뭐 졸업하신 선배로서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 우선 국제학부라는 학과가 조금 애매해요.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가. 학교마다 국제학부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배우는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우선 저는 제가 나온 학교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학부라는 학과는 어떤 과목이 됐든 앞에 국제자가 붙을 수 있는 모든 과목을 폭넓게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폭넓은 과목을 배우니 굉장히 많은 시사상식과 국제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은 다 생긴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오히려 너무 폭이 넓다 보니 배우게 되는 지식이 좀 얕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배웠던 과목들 중 나에게 조금 더 잘 맞는 과목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 선택을 하시고 그 과목을 뭐 다중전공, 뭐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방법을 통해서 더 채워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네. 그러면 일단 국제학부는 그래도 좀 차별화된 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들 어렴풋이는 아시겠지만 100% 영어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뭐 장점이나 뭐 본인이 느꼈던 네. 좋은 점들.
국제학부에서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음, 졸업 이후에 아무래도 어느 회사를 가도 음, 영어를 잘한다는 것 자체로 매우 큰 메리트가 되겠죠. 음, 그래서 그렇죠. 다른 학생들이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은 음, 토익 점수 900점 넘겨야 돼. 뭐 막 해커스 같은 데만 봐도 아시잖아요. 막 600점 완성반, 뭐 700점 완성반. 굉장히 낮은 점수 때부터 분포가 돼 있고 그런 반들 보면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거나 취준생 분들이세요. 근데 국제학부를 나오게 되면 사실 이런 말 하기 조금 뭐 하지만 토익 점수 900점 때는 못 받아오면 사실 조금 부끄러운 점수가 그렇죠. 돼버리니까 국제학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음, 이 면접실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영어는 잘해요 라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아카데믹하고 포멀한 형식의 영어에 좀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딜 가서 영어로 대화하거나 뭐 비즈니스적인 자리에서도 영어로 대화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고급 영어도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느낀 점인데 지금 뭐 모든 대학에서 국제학부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국제학부를 다니는 그 학교들 뭐 연대나 뭐 한양대나 고려대나 뭐 이대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뭐 같은 학교 친구들 중에 거의 영어로는 물론 이제 학점도 다 이제 잘 받는 친구들도 있죠. 뭐 학점 같은 거에 다 똑같지만 네. 어쨌든 영어 자체만큼은 정말 차별화된 거 그거 하나는 저도 많이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또 궁금한 게 보통 이제 토플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있고 뭐 낮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근데 영어 실력이 또 좋은데도 토플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럼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이 토플 성적하고 영어 실력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어느 정도 비례하는 관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궁극적으로 토플 점수를 판가름 짓는 요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 요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걸 이해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 뭐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몸 좋으신 형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운동 신경이 좋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몸 좋으면 축구 잘하냐, 몸 좋으면 농구 잘하냐 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영어 실력은 우리가 가꾸어서 만들어 놓은 나의 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엔 기술인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타고난 몸이 좋고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고 아무리 내가 몸을 열심히 만들어 놨어도 패스 제대로 못하고 발길질을 할 줄 모르면 축구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 뭐 토플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네. 그게 곧 영어를 잘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하면 안 된다. 네. 플러스 알파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거. 이거 사실 제가 뭐 예전서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선생님 대학 다닐 때 네. 또 이제 많이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대학 다니실 때 특별히 뭐 이렇게 했던 취미나 여가 활동,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울려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대학생 때뿐만 아니라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쯤까지 드럼을 굉장히 오. 오래 쳤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예. 쪼매기 때부터 했네. 네. 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드럼을 좀 오래 쳐서 음. 그 학교 내에 저희 학과에 원래 밴드부가 있긴 있었어요. 유명무실한 이제 밴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밴드에 처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 밴드를 해체를 시켜버리고 새 밴드를 또 만들어서 이제 동아리 장으로 좀 활동을 하고 뭐 홍대에서 뭐 라이브 홀 빌려서 공연을 하기도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지금도 그 동아리 계속 있나요? 동아리가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올드보이가 가서 또 많이 보여주겠지. 그러면 또 이제 네. 꼰대가 뭐라 하러 왔다고 또 이제 욕 먹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영보이들 또 YB들 좋아할 거예요. 네. 가서 돈만 주고 오려고요. 네, 아주 좋은 선배네요.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뭐 저희 학원에서 대표 강사로 제가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실제로 뭐 내용이면 내용, 뭐 철학, 뭐 그다음에 뭐 사회과학이나
뭐 인류학 이런 부분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되게 박식하신 저희 선생님이세요. 그와 동시에 실제로 영어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뭐 네이티브처럼 뭐 못지않게 잘하시는데 뭐 흔히들 뭐 영어를 잘하면 내용이 안 되고 내용이 좋은데 영어가 안 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자, 근데 뭐 저는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네. 일단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본인이 이제 좀 본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일단 영어 면접, 그 다음에 우리말 면접, 그 다음에 에세이, 토플 다 이것까지 전천후로 강의를 하시고 계신데 네.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 네. 다음에 본인이 보다 애정을 갖고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비행기를 좀 너무 많이 태워주셔서 좀 많이 민망한데, 네, 네, 팩트입니다, 팩트. 네, 그래도 뭐 일단 네. 질문을 받았으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저는 성격 자체가 지금 대화하면서 드러났을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제 생각을 표현하고, 좀 남들에게 관심 받고 내가 잘난 걸 좀 티내고, 내가 잘한 걸 최대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혹시 ENTJ? ESTJ입니다. 아, 예. 제 성격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을 표현하는 형태의 과목들을 조금 더 좋아해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리딩이나 리스닝처럼 수동적인 과목들보다는 스피킹, 라이팅, 그리고 면접, 논술 등등 내가 가진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멋있게 쓰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좀 애정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손지태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좀 파헤쳐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뭐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험생에게 해주실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뭐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우선 수험생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엉덩이 붙여놓는 엉덩이 싸움이다. 네, 그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아요. 아무리 내가 가진 바 재능이 높아도 그만큼 내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내가 원래 갈 수 있었던 만큼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니 너무 자만하시거나 너무 나태해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